눈부신 아침 햇살과 모닝콜로 너와 안녕하세요. 상상 개우명리입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인간관계,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나에게 하는 말과 행동의 의미는 뭔지, 그런 걸 알면 좋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을 아는 게 소통이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좀 자극적인 사주 독심술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사람을 상대하고 사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참 힘듭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안 그렇다면 뒤통수 맞을 일이 있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내 언행으로 인해서 은근히 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당사자 본인은 끝까지 그 원인을 모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 내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해하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내 방식, 그게 내 사주 심리입니다. 예를 들면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에게 식사는 하셨나요? 이렇게 인사를 건넨다면 의례적인 인사구나. 네, 했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쫄쫄 굶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결핍.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상대방이 이렇게 말해요. 식사는 하셨나요? 식사를 하셨나요? 식사도 하셨죠? 식사쯤은 하셨겠죠? 이렇게. 내 상황이 안 좋으면요. 어떻게 말해도 예민해지죠. 약 올리나? 무시하나? 동정하나? 밥 좀 줄라나?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경험이 다르니까 당연한 거죠. 자기 방식으로 그걸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요, 병들어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어쩌면 좋아. 아유, 살도 빠지셨네. 그러면 그 사람이, 네, 정말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근데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막 붙들고 토닥토닥하고 위로를 주고받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림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런 식의 위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곤경에 빠진 자신을 걱정해주는 그런 위로의 말을 건네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쪽팔리게 그냥 무덤덤이 평소대로 그냥 대해주지. 심나는 소리 하고, 나를 동정하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소통이죠. 마음을 나누는 거. 근데 소통의 방법도 이렇게 다르다고요. 여러분은 나를 토닥토닥 해주는 위로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에서의 위로가 좋으신가요? 저는 후자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주 만나는 지인은요, 그 스타일이 같이 붙들고 어려움을 알아주고 막 위로해주고 그게 정말 위안이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골치 아픈 일이나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다정하고 치근한 언행의 위로를 저에게 주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흰머리가 새로 생겼네요. 진짜 어떡하죠? 근데 저는 그런 위로가 불편해요. 사랑과 관심인 줄은 알지만요.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공감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단점, 어려움, 힘듦 이런 것보다 그것을 남이 아는 게 더 큰 고통인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망신스럽다, 쪽팔리다고 생각해요. 죽을 만큼.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소통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사주가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니까. 이런 소통의 도구로서 명리학의 십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천간과 지지의 모습부터 볼게요. 천간은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 내 마음이죠. 그리고 지지는 진짜 내 행동이고 나에게 오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천간에 정인이 있어요. 그러면 정인은 되게 웃고 있잖아요. 인상 좋죠. 그러니까 누가 실수를 하거나 이상한 언행을 해도 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다 이해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 채 하죠. 근데 지지가 편인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정인으로 그런 채 하지만 속마음은 삐진 거예요. 속으로는 이해 못해요. 인성혼잡이죠?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울고 싶어도 웃는 사람. 그런데 천간이 정인이고 지지도 정인이다. 보여지고 말하는 모습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속마음은 따로 없어요.
또 천간에 비춰지는 모습이 비견이다. 그러면은 비견은 다 나누는 모습이잖아요. 친구, 형제니까 다 나눠줄 듯 하죠. 근데 지지가 겁재예요. 그러면 그 속마음은요, 다 뺏어먹자. 경쟁, 투쟁, 욕심. 너보다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겉으로는 친구, 비견이죠. 속으로는 경쟁심, 경쟁자입니다. 또 천간은 편재다. 사업성, 지배성, 큰돈. 그러니까 뭐 크게 보는 사람이잖아요. 대범하게. 근데 지지가 정제예요. 그러면은 그 추상적인 돈을 생각하지만 실제 자기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돈에 대한 추상성, 그리고 속으로는 현실적인 작은 돈, 이익에 그 좀 연연하는 사람이죠. 또 천간으로 편관, 돋보이고 싶은 사람이죠. 편관은 권력성, 그리고 감정적이고요. 카리스마적인 멋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싶은 사람. 근데 지지가 정관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천간에 식상이 많으면요. 베풀고 표현하는 사람. 근데 지지에 식상에 뿌리가 없어요. 인성이 가득해요. 그러면은 말로 식상으로 막 말만 하고 현실적으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베풀지를 못해요. 그 식상적인 그 표현, 베품은 즉흥적인 거고요. 그 말을, 그 행동을 집에 가서 후회한답니다. 이 모습을 좋게 말하면요. 식상에 그 끼, 날라리 뭐 이런 게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식상을 조절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주로 편관이 천간에 있어요. 그럼 편관이 천간에 있으면 잘났죠. 귀하죠. 나 센 관 있어. 나 귀해. 막 이래. 근데 지지에 편관에 뿌리가 없어요. 지장간에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 사돈의 팔촌이 장관이야. 막 이런 식으로. 나 청담동 가가지고 연예인 많이 가는 미용실에 갔잖아. 나 비싸게 머리 했잖아. 나 거기서 연예인 많이 봤는데, 이쁘더라. 멋있더라. 막 이런. 나 그런 종류의 사람이야. 나 거기 드나들어. 근데 자신의 근거 없는 귀함이잖아요. 그런 게. 명품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접해주면 좋아하겠죠? 천간에 편관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도 해요. 외제차를 쫙 뽑는다거나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남들이 좀 우습게 볼 수 있는 실용적인 경차는 안 타겠죠? 나는 가오가 있으니까.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면 되잖아요. 눈높이, 세상을 보는 관점, 그게 월지예요. 배우자, 친구,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의 세상을 판단하는 눈높이, 관점, 포인트, 취향, 이런 걸 알면요. 그들의 언행을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소통이죠. 이게 독심술이죠. 월지가 정관 혹은 편관이 있으면요. 정관격, 편관격입니다. 사회에서의 내 모습이 반듯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예의 있고 반듯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양 빠진 사람이나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을 결국 싫어합니다. 특히 편관격은요. 좀 폼이 좀 나야 돼요. 창피한 거 싫어합니다. 그런 상황을. 무례하거나 흐트러진 사람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많이 모인 어떤 식장이 있어요. 뭐 졸업식장, 예식장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무관 친구가요. 평소 절친한 친구를 거기서 막 부르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야 뚱땡아 막 이렇게. 그 식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러면 이 관살이 많거나 편관격 당사자는요. 완전히 망신당했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만큼 정말 그 상황을 싫어해요. 관살이 많은 사람이나 편관격은요. 쪽팔리는 거, 자신의 결점, 실수가 드러나 알려지는 것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거침없이 활발한 언행을 하는 그런 무관을 좋아할 수 있어요. 편관이. 근데 결국 싫어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관격, 편관격은요. 예의 바름을 좋아합니다. 다음으로 월지, 인성격, 편인과 정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인격을 봐요. 얼마나 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인성적으로. 정인격은요. 사회에 나가면 환영받고 사랑받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흔연하게 봐요. 인상도 좋고요. 늘 사랑받으니까 별다른 경계심이나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월지 편인격은 다릅니다. 고민하는 철학적 인간이죠. 사회 부모가 새엄마 같아요. 늘 외롭고 불안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사람을 경계하죠. 왕따 같죠? 그런 왕따 같은 환경이니까 내 성향도 외롭고 슬픕니다. 월지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눈을 흘긴다고 생각해요. 고립감이 당연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편인격들은요, 사람을 볼 때 나의 외로움을 같이 해줄, 공감해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별로 없어요. 괜히 편인이 정인에게 자기 고민을 말해봤자 정인이 그래요. 편인도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막 이런 그런 말만 듣기 때문에요.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찾아요. 당연히 없다니까요. 그래서 편인격들은요. 고민 있는 사람들, 편인들이 이렇게 좀 자주 꼬여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같은 의식을 공감하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래요. 걱정,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내 사회에 모인다. 편인격들은 혹은 일지 편인은요, 얼굴도 찌뿌둥해요. 근데 정인과 편인이 사주에 같이 있잖아요. 인성 혼잡이잖아요. 그러면 남들에게는 정인의 해맑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은 울고 입은 웃고, 그러니까 그 속을 아무도 모르죠. 그래도 이 사람은 편인이다. 더 골치 아픈. 이 사람이 너 좀 그랬다며, 뭐 슬픈 일 있었다며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나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은근히 알아주면 좋겠죠? 다음으로 월지가 제격, 정제, 편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를 돈으로 본다고도 하고 현실적인 눈으로 본다. 눈이 굉장히 정확하다, 현실적이다, 망상이나 추상적인 현실은 아니다.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실적으로 이익인지 아닌지 이런 자기 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정제는 작은 현실이고 꼼꼼한 돈이죠. 굉장히 세밀하죠. 월급 같은 작은 이익일 수도 있고요. 안정적인 돈일 수도 있어요. 그 느낌을 좀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방송인 김구라 씨 사주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월지 정제 6월의 병진일주예요. 일주가 병진 관대 식신입니다. 식신의 표현력이 굉장하죠? 그리고 정제격입니다. 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정제라도 면도칼같이 예리한 정제예요. 유금이잖아요. 현실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유금 정제가 진토의 을목 정인을 재극인하고 있어요. 늘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갈고 닦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진유합 금으로 돈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가서요, 인성적인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한다면 안 통하겠죠. 다음으로 편제격의 마음입니다. 편제는요, 돈은 돈이지만 사업적이고 유동적이고 큰 돈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돈, 정제처럼 모으고 분석하고 그런 돈과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미래지향적, 투자적 그런 관점에서 사람과 돈과 세상을 본답니다. 정제와 다르죠? 그래서 편제에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유흥성이라고도 하지요. 돈이 되든지 재미라도 있든지 이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인생 철학이 어떻고 참 신비한 세계가 자선사업이 기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돈이 돼야죠. 제격과 인상격에 대한 예를,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제격이고요. 부인은 편인격입니다. 이 부부가 동네를 산책하다가 피자 가게 폐업한 동네 상가를 봅니다. 편인격 부인이 어쩐데 장사가 안 돼서 망했구나. 주인이 참 마음이 아프겠고 속상하겠고 그렇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남편인 정제격이 이렇게 말해요. 저 상가에서 한 1억은 까먹고 나갔겠다. 저 상가는 하루에 적어도 피자를 100개는 팔아야 돼. 그래야 단가가 맞아. 근데 참 이상하다. 무슨 생각으로 저기에 그 월세로 피자 가게를 차린 거지? 저 상가 자리는 그 정도 수익이 날 자리가 아니야. 계산해보면. 이렇게 분석적인 말을 합니다. 정제로. 제격은 돈을 보고 인성격은 사람을 봅니다. 이 부부는 같은 곳을 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소련말, 중국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서로의 말을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 그랬겠구나.
제격들은요, 인성까지 있으면은 단가와 숫자가 자동 계산되는 능력자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세상을 현실과 돈으로 보니까 제극이 나는 거잖아요. 그 계산하는 거예요. 제극이는. 제격과 편인격은 좀 다르죠. 편인격은요, 사람에 집중해요. 그 피자 가게 주인의 얼굴과 마음부터 떠올린답니다. 또 한 예를 들면요, 만약에 편인 부인이 소고기가 싼 집이 있는데 정말 싸고 좋아서 많이 사왔어. 이렇게 말하면요, 정제격 남편이 이렇게 되물어요. 그래? 100g에 얼만데? 그러면 편인격은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옆집 아줌마도 사고 아무튼 주인이 싸게 판대. 좋대. 이렇게 말해요. 제격들이 볼 때 인성격이 좀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계산을 잘 못하니까. 사람을 보고 가니까. 그러면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편제격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편제격은 많이 돌아다녀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근처 산지에 가면 훨씬 싸잖아요. 거기 드라이브 삼아서 한번 거기 가서 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제격 아빠, 남편이 거기 가는 기름값을 생각하면 이게 나아. 너 기름값은 생각 안 하니?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오가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편인 엄마가 결정을 내립니다. 알았어. 다 그만해. 그래도 안면 있는 동네 정육점, 거기 가서 사는 게 훨씬 나아. 아는 사람이 좀 낫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좀 상상이 가시죠. 다음으로 비견 겁제격 이야기를 해볼게요. 월지 비겁격은요, 돈으로는 좀 불리합니다. 나누든지 경쟁하든지. 만약에 겁제격과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다. 큰 한 그릇을 나눠서 덜어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면 일단 겁제격이 많이 먹게 해주면 좋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고 경쟁자를 의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겁제격은 본능적으로 밥도 빨리 먹어요. 관이 없다면 상대방 눈치 안 보고 마구마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양을 미리 나누어 양보하면 겁제격이 좋아합니다. 경쟁심을 안 느끼죠. 겁제는 나의 경쟁자. 격이 그러니까 겁제격이니까 본인도 경계심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너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분위기를 깔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비견격. 비견격은요, 그 사회, 부모, 형제 자리에 돈 나눠 쓸 인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잘 안 모이는 사람이겠죠? 돈 쓸 일이 많고 나눠 먹는 성향이에요. 착한 사람이죠? 사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도 고민하지만요, 그 정신적인 인간관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심리를 알고, 그래서 소통도 하고요. 그리고 나도 반성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그 직장 상사 사주를 알아가지고 그 취향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좀 아부도 하고요. 아부도 소통이 아닐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격에게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되어야 돼요. 특히 정제격에게 어필하려면 그 사람이 직장 상사라면, 그래서 내가 브리핑을 해야 된다면 숫자, 수치, 그래프 이런 디테일 위주로 준비를 해야 돼요. 편제격이라면 장래성, 그 미래 가능성 이런 위주로 어필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인성격이라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를 어필하면 되겠죠? 관성격이라면 나 점잖은 사람이야, 예의 바른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 대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견 겁제격은요, 나는 너의 재성, 관성 이런 거에 전혀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란다. 이렇게 어필하면 되죠.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그러기를 바랄게요. 전원 이만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